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토론 시간입니다. 830 정치토크. 김남국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의원님과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꿔서 얘기했나요, 제가? 아유, 변호사 자격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최진영 변호사. 근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이 830이 아닌데 오늘 누구 대신 나왔습니까? 오늘 4번 타자 대타로 한번 나왔습니다. 네. 얼굴은 동안이시니까. 예. 아, 그럼요. 대타로 나와서 홈런 치시면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해 볼 것은 추미애 장관 이야기부터 해보죠. 뭐 거침없는 행보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일단 추 장관의 이런 행보들 또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이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법무장관은 없었다. 법무장관인가 국토부 장관인가 예.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추 장관님을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미래통합당은 탄핵 소추안도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발언의 수위라든가 발언의 품격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그 직권남용적 성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이른바 안철수 사이다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렸는데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으로서 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른바 그 부동산이 오르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예. 좋겠는데 갑자기 그린벨트 개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문제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냐라고 왜 하느냐 했더니만 아니 국무위원으로 그런 말도 못 하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예. 정작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 그런 메시지조차는 없던 걸 보면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네, 제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대정부 질의 추미애 장관님께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고 왔는데요. 예. 현안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되어서도 윤석열 총장이 측근을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그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많은 분들이 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발언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무부의 제일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 3법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주거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을 개정하는 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법무부 장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현안과 관련되어서 큰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 문제 진단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당연히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당연히 여당이 찬성하지 않을 테니까 통과되지 않을 거고요. 이 탄핵 소추안을 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찍어내서 몰아내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님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이유. 그 부분은 이제 탄핵 소추안에 많은 부분 담겨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그 순간 생글생글 웃으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 받아치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어떻게 보면 한간에 또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이 탄핵 그 소추안이 제기된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죠. 네. 그 1월 10일 날 그때 이제 이른바 검찰 인사대학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사권 자체가 남용됐다라는 취지에서 그 미래통합당이 한번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전체적인 숫자에 밀렸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만 됐지 실질적인 의결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뭐 첫 번째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 한번 벌써 지나고 나면은 벌써 뭐 어차피 1월 달에 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그러한 모습도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제 웃음으로 받아들인 건 좋지만 그 웃음이 비웃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사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적 문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찍어 누르듯 하면서 명을 거역했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더불어서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관련된 혐의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번에 이때 그 대검과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메시지 자체가 잘못 나갔어. 그것을 이제, 여당 측 의원이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 야당입니다. 야당입니까? 예. 1.5 여당이라고. 대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웃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정말 떳떳하면은 그 부분은 정말 국정조사에서 예. 제대로 입증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국회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김태형 의원이 최강욱 대표가 먼저 알아가지고 유출한 것 아니냐, 최강욱 대표가 이거 써준 것 아니냐 그랬는데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최강욱 대표가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최초 유포자라고 한다면 왜 두세 시간 뒤에 그 글을 SNS에 올리나요? 최강욱 대표님이 글을 쓰기 전에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다 올라왔던 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포했다라고 자, 예.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 의원님, 그 문제는 어쨌든 뭐 2시간 이후에 최강욱 대표가 올렸기 때문에 인간관계 설정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하려고 한다.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뭐 청와대의 어떤 우중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당 법사위원이고요. 그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정화 감금 사건, 댓글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4년 6개월 동안 제 재판을 같이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2년 동안 오래 해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무비서관 김광진 비서관은 제가 의원을 하기도 전에부터 굉장히 형동생으로 하는 친한 사이인데 예. 두 분도 모두 다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화제로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되어서 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제대로 감찰하고 수사하지 않느냐, 이 검찰의 행태와 관련된 오히려 검찰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야당이 오히려 최동욱 검찰장을 전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자꾸만 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그런 모양새인데 만약 정치 공세를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판에 좀 근거를 갖추고 좀 공격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근거를 좀 대드리고 예. 싶은데요. 실제 지금 오늘 그 김태원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질의를 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총장을 문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추미애 장관 스스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배우의
청와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른바 그 채널A 전 기자와 이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거꾸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MBC나 KBS의 권언 유착 의혹,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사건이 굉장히 다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을 바로 직위 해제하듯이 해서 대기 발령해서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와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청와대에 재가를 넣어서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서 청와대의 의중이 확실하게 반영됐다는 것이 바로 인사권에서 있었다는 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청와대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고 실제 지금 거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사를 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권력에 대해서 붙어서 어떻게 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때와 생각하면은 거의 격세지감 아닙니까? 현재 여건의 윤 총장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말을 안 해도 아는 것이죠. 네. 자,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갑시다. 시간이 없고 할 얘기는 많으니까 요거까지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 배우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는 검찰총장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더 철저하게 감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요. 고검장과 관련되어서 인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재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되어서 청와대의 의중 미리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는 봤지만 이것은 당연히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청와대에 그리고 정말 십몇 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 배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큰 틀에서 이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특수부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수사, 예컨대 정말 참고인이나 불러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막 73번, 88번 불러서 진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수사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표적수사, 유시민 장관이라고 하는 표적수사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언론과 유착해서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 누구라도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것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전났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한 번씩 공방을 주고 받으셨으니까 이 주제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주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좌절됐습니다. 다시 지금 공론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끄집어냈고 설왕설래가 지금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 합의를 통하면다면 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또 미래통합당의 뉘앙스가 바뀐 것 같아요. 정진석 의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미래통합당에도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충청도 분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아마 전체적인 조율을 거쳐야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에 국가가 서 있죠? 헌법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은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어쨌든 2004년에 이른바 신행정 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게 관습법원까지 들면서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수도라. 그리고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법이 아니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컨대 헌법에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다만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 그런 대해서. 부분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여당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수도 바꾸자. 왜냐? 사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것을 툭툭 던지는데 저희는 사실은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한 말씀만. 잠깐만요. 의제 전환 문제는 내가 네. 다시 여쭤볼게요. 그 네네. 문제는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뭐 지금 와서 얘기한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관습헌법 조선시대부터 쭉 수도였으니까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빈약한 논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네. 얘기하면. 당시 이제 2004년도에 관습헌법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처음 나왔고요. 관습법이라고는 하는 거 있었지만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것들도 다 수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정 수도를 정하는 문제를 재정권자가 무조건적으로 정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시간이 흐르면 역사적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처음에 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재정권자들이 이걸 정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맞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헌법 개정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논의하자는 알겠어요. 뭐 인구 분산, 뭐 국토 균형 발전, 뭐 지방 분권, 뭐 부동산, 출산 다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면피하려고 화재 전환성 정책 낸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2002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행정복합도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걸었던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까지 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당이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걸고 최초부터 이걸 해왔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에 있어서 부동산이 서울에가 치닫고 전국적인 어떤 투기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면서 행정 수도를 던진다는 것은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도 부랴부랴 이거는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진정성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른바 22번째 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그중에 하나로서 23번째 대책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점이에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까지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시점이 하필 이때냐. 네,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이라고 하는 그 행정수도의 지위를 잃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금 20년이 불과 20년도 안 지난 그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그냥 발전만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서 또 도시에서 살더라도 삶의 질을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마음으로 여론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국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여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야당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또 공급을 늘리면 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과밀화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유입 자체를 막고 지역의 거점 도시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 변호사님 짧게. 근데 어쨌든 지금 김남욱 의원님 말대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옮기는 게 맞다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게 계속해서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저 제가 말씀드린 저 굉장히 국가의 미래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야당,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의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제로 되고 이 의제가 커지면은 결국 기헌이란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여서 지금으로선 내부적인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또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